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12라운드 한 매치. 그 첫 번째는 안방불패 제주와 강팀 킬러 전남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패배를 딛고 승점 3점 사냥에 성공하는 팀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12라운드 한 매치 그 두 번째 경기는 울산과 포항이 펼치는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입니다. 포항이 지난 울산과의 맞대결에서 패배를 이번 경기에서 되갚아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네, 원더풀 K리그가 선정한 2주의 한 매치는요. 바로 제주 대 전남 그리고 울산 대 포항의 경기가 선정이 됐는데요. 먼저 제주와 전남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풍성하고 섬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포메이션을 먼저 만나보시죠. 네, 홈팀 제주의 포메이션입니다. 제주는 4-2-3-1 포메이션을 가져갈 걸로 보이는데요. 골키퍼는 김경민 골키퍼가, 그리고 포백은 좌측부터 김봉래, 알렉스, 오반석, 김수범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장윤규, 윤빛가람이, 그리고 이선 공격 라인은 강수일, 로페즈, 백이종이, 최전방은 까랑가가 배치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남 포메이션을 만나보시죠. 전남은 4-2-3-1 포메이션을 가져갈 걸로 보이는데요. 최후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베테랑 골키퍼 김병직 골키퍼가, 자, 그리고 포백은 현영민, 임종훈, 김동철, 그리고 이스찬이, 최우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김평래, 정성민이, 그리고 이선은 김영욱, 레안드리뉴, 안용호가, 그리고 최전방에는 스테보가 배치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제주와 전남이 사실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정말 치열하게 펼칠 것 같아요. 네, 치열하게 펼칠 것 같아요. 네. 저도 너무나 치열하게 방송을 하는 나머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제주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반면에 홈에서는 4승 1무로 매우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정에서 2연패를 당했거든요. 네. 이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입장인데 부상과 부진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일단 송진영, 이용, 정다원, 김호중 골키퍼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까랑가도 100%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윙어인 정용총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머리 부상을 좀 당했죠. 네. 출전할 수 있을 걸로 알려졌지만은 100% 컨디션을 발휘할지 미지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는 여전히 미드필더와 이선의 공격력은 뛰어난 팀이긴 하지만 네. 최전방에서 까랑가가 재활약을 못한다면 물론 강수희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최전방 활약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상 선수가 많다 보니까 조직력에서도 문제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이기 때문에 미드필드의 조직력 그리고 이선에서의 공격 가담을 통해서 역시 전남을 상대로 우위의 경기력을 펼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가 상당히 뼈아파요. 지난 경기 오심이 나오면서 서울에게 0대3 네.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래 감독으로서는 일단 전남 선수들의 분위기를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제주 원정은 굉장히 어려운 원정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입장에서는 김병직 골키퍼가 여전히 건재하고 최전방에서 스테보가 많이 움직여주고 있고 네. 측면에서 안용호가 공격에서의 이 활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소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종우 선수가 부상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 경기에는 돌아올 수 있어요. 이미 네. 훈련에 복귀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선에서의 득점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레안드리뉴, 오르샤 같은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우진 선수가 못 나오는 부분도 이스찬 선수가 출전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지만은 그 자리에 누가 나올지 알 수는 없어요. 네. 이스찬 선수가 오른쪽 윙어, 풀백 모두 소화하는 선수긴 하지만 수비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우진의 빈자리도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네. 두 팀의 새 사령탑인 동갑내기 감독, 바로 조성환과 노상래 감독의 자존심 대결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연 승부가 날까요?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사실 양 감독은 이번 개막전에서 대결을 펼쳤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이좋게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네. 양팀 감독이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 출신의 감독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230경기를 뛰면서 4골 19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노상래 감독은 이제 포지션이 좀 다르지만 공격수니까 246경기에서 76골 40도움을 기록했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혹하죠. 네. 친구의 가슴에 누가 비수를 꽂을 수 있느냐가 이 경기의 관건으로 보이는데 노상래 감독도 아마도 서울전에서 네. 오심에 의해서 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네. 경기는 칼을 갈고 나올 걸로 보이고 조성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상당히 많은 상처를 입고 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홈에서는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팀 감독의 대결은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주 전남전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예상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울산과 포항의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울산의 포메이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김승규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신해서 송유걸 선수가 출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백프라인에서는 정동호, 정승현, 김근환, 임창호, 그 앞에 하성미, 마스다, 그리고 따르따 선수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자주 출장했었던 안현범 선수가 먼저 출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제파로프, 김태한, 최전방에는 양동현, 김신우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양동현 선수를 윤정환 감독은 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입니다. 자, 골키퍼 신화영, 수비 라인에 박선주, 김원일, 김광석이 부상에서 복귀했네요. 박선영,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황지수, 손준호, 고무열 선수가 퇴장으로서 이번 경기에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광혁 선수, 문창진, 조찬호, 모리츠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울산과 포항, 이 K리그의 명가로 자리 잡은 두 팀인데 요즘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아요. 네, 양팀 다 지금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울산과 포항. 하지만 더 나쁜 쪽은 울산인데요. 울산은 지금 연패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최근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울산의 모습입니다. 네. 화면을 보신다면은 울산도 좀 하위권에 좀 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포항은 최근에 4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면서 역시 순위 상승의 찬스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포항보다는 울산이 상황이 더 안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은 이번에 분위기 반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양팀 모두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지난 제주전에서 퇴장을 당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벤치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울산은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만 지난 개막전에서 포항 원정에서 굉장히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름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마저도 울산이 무승부도 아쉬워요.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고 네.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울산의 그 스태프들이 네.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왜 이렇게 안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윤정환 감독으로서는 분위기 반전에 꼭 이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포항은 공격 라인에서 모리치가 좀 빨리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홍 네. 감독 마음에 100% 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라자르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네. 라자르가 뭔가 해볼 만하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좀 운이 없는 모습이 있고 그래도 수비 라인에서 기쁜 소식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슬기 그리고 김원일 선수가 힘들게 중앙 수비수 라인을 구축을 했었는데 네. 플러스 원 원래 주전 선수였던 김광석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는 수비를 구축할 수 있는 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보다 동해안 더비를 기다린 건 바로 신하영 골키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는 모습까지 나왔으니까 신하영 골키퍼죠. 죄송합니다. 네. 신하영 골키퍼로서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쉽게도 김승규 골키퍼하고 정면 대결은 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네. 김승규 골키퍼가 결국 이제 징계로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니까요. 네. 근데 신하영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11경기에 출전해서 13골을 실점했어요. 경기당 1.18골인데 신하영 골키퍼의 명성에 비해서는 지금 실점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물론 실점 자체가 골키퍼의 잘못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네. 수비 라인의 문제와 골키퍼의 잘못이 혼합된 결과라고 봐야 되겠지만 신하영 골키퍼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은 지난 동해안 더비의
여파도 있습니다. 그 경기에서 네. 또 워낙 많은 골을 실점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하영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 경기에서 아마도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 그리고 제주와 전남의 경기까지 이렇게 해서 원더비 프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